예, 출입을 하게 된 겁니다. 국회 경비대 지시에서 경찰청장이었어요. 예, 국회 경비대장한테 그날 국회의원 출입 통제도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예, 제가 지시한 겁니다. 국회 경비대장. 예. 국회 경비대 임무는 국회 애각 경비를 맡은 거 아닌가요? 국회 청사 경비 전체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청사 경비에 근무하는 게 국회 경비대인데 무슨 근거로 국회의원 출입을 통제하고 하십니까? 뭘까? 본인의 임무가 국회 경비야 애각 경비. 저등금 들어온가? 갑자기 다 해오고. 누가 이 갖다가 부수는가? 이거 하는 건데 그걸 언론을 따라서 국회의원 출입까지 통제를 했어요? 그게 어떤 얘기를 해요? 겸령에 의해서 하달된 지시는 엄중한 사항이라 판단하고 무슨 관련이 되냐? 상부에서 예. 경영을 받을 위치가 아니야. 그런 부분들이 계속 지시로 하달되어서 결국 서울청에서 서울청의 지시를 받았지만 국회 경비대장은 어떤 얘기 한 거예요? 애가 근무에 서울대 사람이 국회의원 출입 통제가 된 겁니다. 그거 나중에 법적 판단이 따를 거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후로 밀리는 줄 알았더니, 네. 대전 대덕구 박정현 의원입니다. 온 국민을 불안에 떨게 했던 12.3 비상계엄 시도가 2시간 38분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총칼을 든 군인들이 국회의사당을 에워싸고 무장 경찰들이 창문을 깨고 의사당 내 진입을 시도한 것을 전 국민이 지켜봤습니다. 근데 오늘 대한민국 국민의 안녕을 책임지고 있는 국무위원과 경찰 수뇌부들의 이번 사태에 대한 태도를 보면서 한숨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근데 누구도 여기 계신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날 국무회의에 참여했던 이상민 장관조차도 지금 제대로 답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까, 장관? 대통령께서는 그날 국무회의 때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현 전국 상황을 굉장히 위중하게 인식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전국 상황이 위중했습니까? 예? 계엄령 선포에 대한 분명한 네. 법적 테두리가 있는데 지금 어떤 전시 상황입니까?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탄핵으로 인해서 탄핵이 왜 비상계엄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운영이 선포할 중단돼 있고요. 내용입니까? 그 밖에 네? 그래서 검찰이라든지 지금 앞서 이상민 장관이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위원회에서 대통령이 국무위원과 대통령의 상황 인식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대통령의 상황 인식이 뭔지가 최근에 여러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윤 계엄 곧 해제될 것을 알면서도 야당 경고위에서 비상계엄 선언, 이게 말이 됩니까? 야당에게 경고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언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까 저 장관께서도 비상계엄을 선언하면 외교 문제도 있고 경제 문제도 지금 굉장히 복잡하게 얽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비상계엄을 선언하게 국무위원인 이상민 장관이 그냥 그대로 두고 보고 있었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무회의 석상에서 상당히 긴 시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윤석열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요건도 맞지 않아요. 비상계엄 요건이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절차도 맞지 않습니다. 둘 다 위법하다는 거죠.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면 이건 내란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앞서서 이상민 장관이 내란죄로 단정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법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건과 이 법은- 절차가 맞았는지 여부는 사후에 다 지금 검증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본인이 판사를 해보셔서 알지 않습니까? 뭔 검증이 지금 여러 정황들로도 충분히
확인을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책임을 판사는 회피하시는 정황 거죠. 가지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증거에 의해서 네. 증거가 다 판단하는 나온 거죠. 거 아닙니까 지금? 지금 상황에서는 네. 계엄 건의를 누가 할 수 있죠? 누가 할 수 있죠? 계엄 건의는? 국방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입니다. 네, 국방부 장관은 김영현 장관이고 네,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상민 장관입니다. 그렇습니다. 두 분 다 충암고 동문이죠? 네, 예,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충암고죠? 네, 지금 국군 방첩사령부의 여인형 사령관도 충암고죠? 네. 777 사령부의 박종선 사령관도 충암고죠? 그건 모르고 있습니다. 충암고입니다. 이걸 보면서 국민들은 지금 충암고의 3시간 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두환의 하나회가 생각나게 하는 충암고가 작당해서 지금 내란을 음모한 거 아닙니까? 충암고끼리 모인 적이 없습니다. 왜 모인 적이 없습니까? 올해 초에 국군 방첩사령부를 방문해서 충암고 출신 3명과 만찬자리를 하셨잖아요. 충암고 출신은 거기 2명이 있었고요. 해경의 긴 정비국장, 변명은 필요 없고요. 변명이 아니라 말씀을 하시니까 장관이 제가 답변을 드리는 대통령이 겁니다. 임명하죠. 장관은 그죠? 네. 대통령 임명합니다. 근데 장관은 대통령만을 보위하는 직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보다 국민 그렇죠.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일해야 하죠. 네. 근데 12.3 계엄령은 요건도 절차도 그리고 국민의 안녕을 위해서 이 계엄이 선포됐다고 국민들 아무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민 지금 오늘 갤럽에서 나온 조사를 보면 국민 거의 70%가 이거는 위법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에 동조한 것은 우리 이상민 장관이 내란죄에 가담한 것이라고 국민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무엇을 법적 동조라고 책임을, 말씀을 하시나요? 법적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아니 무엇이 동조인가요? 계엄을 못 막지 않았습니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그 대통령의 장관은 권한을 그럼 어떻게 막습니까? 막아야죠. 불법적 어떻게 해요? 행위를 했다면 대통령이 불법적 행위를 했다면 아니, 직위를 던진다고 그게 장관은 막아집니까? 그 대통령의 불법적 행위를 옹호할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그걸 막았어야죠. 그게 장관의 태도와 업무 아닙니까? 지금 그것에 대해서 지금 그- 그런 식으로 변명하시는 것 아니, 의원님, 자체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요건이나 절차가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결국 지금 나중에 명백하게 잘못된 네, 게 판단을 드러나고 받을 있습니다. 것이고요. 네. 네. 그거는 그리고- 장관께서 회피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국민들 네. 다수는 지금 명백하게 잘못됐다고 아니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는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뒤흔드는 헌정질서를 파괴한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위헌적 불법 계엄 선포 후 군경을 동원해서 국회를 유린했습니다. 다행히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국민과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보좌진의 헌신적 노력으로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함으로 사태를 조기 수습하기는 했습니다만 국민은 아직도 충격과 공포 그리고 왜 계엄을 선포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무를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근본 비상계엄과 관련된 자들에 경고합니다. 숨기려 하지 마십시오. 군부 독재의 망령을 되살리려고 한 역사의 죄인에게 자비는 있을 수 없습니다. 역사와 국민 앞에 사실을 밝히고 사과하고 책임지는 부분들을 책임지는 자세만이 국민들에게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 마무리 짓기 전에 간단히 지금 몇 가지 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지금 이 계엄 법에 따라서 대통령을 보좌할 그런 어떤 주요 강요의 입장에서 최소한 법률적인 검토의 책임의 위치에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게 고도의 정치 통치행위라 할지라도 계엄법이 규정하고 있는 계엄 요건을 비상계엄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제가 그거를 말씀드릴 위치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치가 유치예요. 제 생각은 그렇지 가장 않습니다. 중요한 유치예요. 그 계엄령이 계엄령이 발효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법적인 요건을 갖췄느냐 안 갖췄느냐 이 부분을 대통령이 본인이 판단하겠습니까? 행안부 장관은 계엄법에 의해서 이 계엄령 요건을 갖추는지 안 갖추는지에 대한 판단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고 그 중요한 특히 또 장관은 대통령하고 아주 지근거리에
최측근이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아무 상관이 없죠. 좋아요. 그 이야기 뺀다 하더라도 행안부 장관은 이 계엄령이 발효되는 데 있어서 법률적인 요건을 갖췄느냐 안 갖췄느냐를 대통령에게 직접 보좌해야 될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분인데 그냥 고도의 통치행위로 이렇게 퉁치고 가지 마시고 본인이 법률가로서의 또 이 경력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을